네, 안녕하세요. 자, 공부법 특강 미라클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선입니다. 네, 찐쌤 김준우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지금. 자, 지금 우리가 그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지금 일단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한국사가 필수, 수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회 나가서도 지금 한국사 점점 중요하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뭐 수능 필수 이전에서부터 계속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외무고시, 그 다음에 교사 임용고사. 여러분 다 아시듯이 사관학교에서도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뭐 이런 것들 계속 있어 왔죠. 회사에서도 이제 한국사 잘하는 사람 우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그쵸. 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럼 어떻게 이제 한국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것들이 잘생긴 우리 또 김준. 근데 전 정말 이런 구도 정말 원치 않거든요. 아닙니다. 저 굉장히 이런 구도 좋아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역사 상식을 한번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역사 상식이 있는지 문제를 한번 내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제가 엄선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요. 얼마나 맞추지 한번 볼게요. 상품 있나요, 네. 상품? 상품은요, 맞추시는 분은 우리 김준우 선생님의 그 멋진 미소 쏘겠습니다. 이름 불러주시면 쏘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과거 시험 있잖아요.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옛날에는 이제 논술 시험이었어요. 논술 시험이었는데 이제 시제가 주어집니다. 시제가 딱 주어지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논해라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을 쓸 거 아니에요. 답안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과거 시험장에서 그 시제에 맞춘 그 답안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어렵다. 자. OMR 카드? OMR 카드? 자. 아닌데요? OMR 아닙니다. OMR 종이. 정답. 유미검. 와우. 정답. 유미금. 정답은 유미금. 대책입니다. 네. 자, 유미금 학생을 통해 선생님이 그 유미금. 멋진 이름 불러주시고 멋진 미소 쏘아주세요. 유미금 학생. 잘한다. 네, 나가지 말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대책입니다. 대책.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거 꼭 맞춰주세요. 두 출발!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네. 자, 과거 시험 답안지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낸 답안지 중에 봤는데 제일 잘 썼어요. 아니, 이것은 장원의 답안지다. 자, 장원의 답안지를 뭐라 그럴까요? 그 대책 중에서 나왔어요. 야, 제일 먼저 신종민 학생. 아니 그 위에 이다희 학생. 와, 이거 4개. 야, 그러네요. 자, 그럼 또 선생님 이다희 학생을 향해서 제가 이제 당연하죠, 선생님. 그럼 제가 이번에 한번 할까요? 네네, 큰별쌤. 근데 이다희 학생이 싫어요? 아니, 원샷 딱 받았네요. 자, 이다희 학생 사랑합니다. 압권이네요. 네, 압권입니다. 네. 어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단어들, 정말 이런 것들이 왜 역사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아셨죠? 역사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계속 문제만 내면 좋겠는데 우리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이제부터 그 수능 필수 한국사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네. 선생님, 수능 필수 한국사가 이전에 그 선택 한국사와 어떻게 다른지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요약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두 다 봐야 됩니다. 놀라셨죠? 네, 모두 다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수능 볼 때 국어, 수학, 영어는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예전에 수능 감독을 갔는데 수학을 안 보는 친구들 고사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습 감독한 적이 있어요. 선택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한국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뭐 성적표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건 진짜로 그렇죠. 필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장대평가입니다. 네, 여러분 1등급이 몇 점이에요? 1등급 몇 점? 1등급 몇 점? 45? 40? 네, 40이에요. 50? 50점이 있어요. 만점. 네, 만점을 목표로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일단 40점. 1등급이죠. 1등급 40점. 그래서 이제 5점씩 떨어지면서 등급이 2등급 35, 3등급 30, 그렇죠. 4등급 25.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한국사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그 대학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한 3등급 정도, 예, 그다음에 이과는 한 4등급 정도에서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물론 대학마다 조금 특이한 어떤 대학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대학들은 그렇게 3등,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만 맞으면 만점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응시만 하세요. 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좀 이 한국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러니까 주입식, 암기식 막 날개에서 막 외우고 이러지는 않아도 된다. 네. 나는 정말 이게 어쩌면 쉽게 수능에서 낸다고 했던 그 정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으시고 좀 역사 공부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이 역사는 정말 재밌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거 맞히려면 다 외워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에 참 재미가 없어진 과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암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정말 재밌는, 제일 재밌는 과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라클 질문 한번 좀 뭐 혹시 뭐 궁금한 것도 있으면 한번 질문 한번 좀 올려보세요. 제가 지금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복습을 안 한다고 지금 고종현 학생이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장시간 오랫동안 공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비중이 더 커요. 네, 뭐 예.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지금 설명드리면서 좀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수시에서 최저 기준으로 적용되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 정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예 응시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어떤 부담은 있어요. 부담은 있기 때문에 하긴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공부한 그 개념을 그 감을 유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질문 중에 이과인데 준비하면서 수특과 수학만 준비하면 1등급 뭐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수완 없어요. 수완 없습니다. 네, 네. 한국사는 수특만 있습니다. 수특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하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요 재수생이고요 선택 한국사 시대의 어떤 그 공부 작년과 공부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개념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선택 한국사에서 뭐 2등급, 3등급 나온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감만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또 뭐 질문 있을까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6월 달부터 한국사를 한다면 늦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아요. 예, 뭐 6월달 지금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또 그래도 양심적으로 6월달이라고 했지만 어떤 학생들은 여름 방학은 어떨까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비춥니다. 왜냐하면 미안한데 여름 방학 되면 과연 국어, 영어, 수학은 안정될까요? 마음이 아프다. 죄송해요. 어떡해. 미안해요. 어떡해.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봤는데 네. 여름방학 돼서도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국사를 또 준비해야 된다? 어렵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한국사는요. 너무 긴 기간을 두진 말고요. 좀 몰아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감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좀 가보시라. 6월 늦습니다. 불안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면 이제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비법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텐데요. 이거 제일 재밌는 거 좀 한번 해봐야겠거든요.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지금 뭘 준비했습니까, 선생님이가? 차트를 준비했죠. 차트를 준비했죠. 네, 이게 아주 그냥 천기누설. 천기누설. 여러분들이 일단 간보기로서 요거 한번 볼게요. 한번 그 고통 분담?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한국사 공부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자,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들이 좀 뽑았어요. 네, 여러분 다 어려워요. 자, 지금 나왔어요. 문화재. 좋아요. 자, 한번 그럼 완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여기 나와 있는지 한번 4번부터 한번 네. 순위 4위부터 한번 보도록 4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현대사. 요거는 이제 개헌사. 개헌사.
왜냐면 현대사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부들부들. 그렇죠. 구차, 그렇지. 구차까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개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현대사에서 그 한 문제 맞추기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꼭 네. 개헌사 1차부터 9차가 있으니까 꼭 그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중요하고요. 네. 자, 3위 뜯어보겠습니다. 기한! 그렇죠. 낯설어. 이게 예.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내도요. 이게 중간 기말 이렇게 보잖아요. 경제 파트 들어가는 시험 평균이 낮아요. 그렇죠. 애들이 경제 용어 개념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선생님, 수조권은 뭔가요? 소유권은 뭔가요? 가정법은 뭔가요? 이게 뭐지? 굉장히 좀 낯선 거죠. 맞아요. 학생들이 그리 더군다나 이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어떤 그 정치사는 뭐 그래도 뭐 익숙한데 경제 쪽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2위 뭐가 어려울까요? 출발! 그렇죠. 여기 아까 나왔었잖아요. 문화재. 아까 지금 친구들이 문화재 얘기했는데 역시 이 문화재 이름 외우기 진짜 어렵죠. 정말 용어들이 굉장히 긴데 근데 그거 같아요. 문화재 이름들을 왜 외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문화재 이름을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사진이 나왔을 때 문화재 문제는 문화재 이름을 맞춰라는 문제 안 나와요. 이름은 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읽으면 되는 거고 네. 사진이 주어졌을 때 그 유물, 그 문화재가 어느 시대인지를 기억하는 정도. 근데 이게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 맞아요. 문화재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화재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주 보세요. 자주 보면 눈에 익고 자주 보면 반가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뭘까요? 한번. 1위 뭘까요? 1위 한번 써보세요 한번. 네. 오, 좋아요. 네. 진짜 잘하십니다.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네. 정답. 네. 이거죠. 독립운동단체 네. 여기 여러분들이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단체가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네, 선생님. 네. 우리나라 단체는 왜 이렇게 많아요? 대한독립군, 대한광복군, 대한광복회, 대한독립군단, 한국광복군, 한국독립군.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한국 아니면 광복 독립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모든 단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그 많은 단체를 외우는데 너무 힘들다,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네. 그 많은 단체 그들이 가졌던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좀 기억하시고 그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 얘기를 하는데 독립운동 단체 외울 단체가 한 단체도 없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비굴의 역사고 그쵸. 비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네. 안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금 숙연해지고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뭐 독립운동 단체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흐름, 그냥 맞아요. 예를 들면 1920년대 그 항해 무장투쟁사 공부할 때 그 흐름 속에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따라가서 공부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택해 보시라.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독립운동 단체가 30년대 가면은 굉장히 많은 단체가 예전에는 정말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필수 한국사에서는 별로 정말 중요한 거 몇 개 그래요. 중심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에 있어서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베스트 4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필수 수능 한국사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원 포인트 레슨을 한번 우리 강의를 큰별 생강이 라이브로 듣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요 어떻게 이 미라클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선택 한국사와 이 필수 한국사 시대의 그 문항 배치. 선택 한국사 시대 때는요, 전근대에서 6문항, 그리고 근현대에서 14문항 나왔는데, 자, 이제 3월 뚜껑 딱 열렸거든요. 과연 몇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사에서 1문항, 고대에서 2문항, 중세에서 3문항, 조선 전기에서 2문항, 조선 후기에서 2문항. 전근대에서 몇 문항이 나왔냐면 10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개항기 4문항, 일제 4문항, 현대 2문항 합쳐서 역시 10문항.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개 합쳐가지고 그렇죠. 특징을 한번 본다면 첫 번째 5대5 교육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선택한국사에서는 근현대가 비중이 컸지만 이제 필수한국사에서는 이렇게 전근대와 근현대 5대5로 딱 나누어서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젠 여러분들 개념을 공부할 때요. 선택 한국사 시대에는 정말 그 날개에 있는 것도 외우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선배들 정말 한국사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크게 보시고요. 그 안에 흐름 속에서 하나의 개념들을 잡아 나가시면 아주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오케이예요. 다음 세 번째. 자, 중요한 거 뭐냐? 이제까지는요. 상 해당하는 문항 몇 개, 중 해당하는 게 몇 개, 하 해당하는 몇 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필수 항구사 시대는요. 여러분들 절대평가 쉬운 항구사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중하 이런 변별의 차이가 없이 균일한 난이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요거 시대를 점프하는 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를 점프하는 선지 무슨 말이냐? 주어진 자료가 조선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자료는 조선시대인데 선지를 보면 1번 조선, 2번 고려, 3번 삼국 이런 식으로 선지와 선지의 간격이 시대가 굉장히 푹푹 뛰는 왜일까요, 여러분들? 쉽게 해주려고요. 쉽게 해주려고. 그래서 나온 이런 어떤 특징들 속에서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학교 수업 EBS 보조로도 아주 충분하게 여러분 필수 한국사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말 그 사교육 가서 그냥 그 엄청난 그 돈 쓰시면서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들으실 이유는 없다. 이제부터는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즐기시면서 여러분 학생 공부하시면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험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계속 보는 시험에 있어서 정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상중하가 없어졌다. 그렇죠. 이게 저는 균일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균일한 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 쉬운 난이도로 20문항이 전부 다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수능은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네네. 과연 내신도 그럴까요? 아, 그 부분이 조금 걸려요. 여기 고1, 고2 학생들 있죠? 네. 아우, 반가워요. 네. 끄덕, 효원이 안녕. 네. 좋아요. 내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쭌쌤입니다. 앞서서 수능에 관련된 한국사 얘기를 했다면 저는 내신과 관련돼서 이게 고3 학생들도 수능 준비 겸 3학년 때 한국사가 배치된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1, 2학년 학생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착각할까봐 쌤이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보시죠. 따단! 수능은 절대평가, 내신은 상대평가. 이 말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시평가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등급을 상대평가로 매깁니다. 그래서 수능은 절대평가에서 그냥 40점 이상 넘어버리면 1등급 주변 친구들이 다 잘 봐도 아주 다 좋아요. 다 못 봐도 너무 슬프겠죠. 근데 내신은 주변에 다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점수가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주변 친구들이 다 잘 봤어요. 그러면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변별력을 염두에 두고 시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누기 위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말은 즉 난이도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준비하듯이 한국사를 공부하면 내신에서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과 애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이과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신을 정복하면 수능은 선물. 선생님이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신이 훨씬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 그냥 커버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하죠? 학교 교육 정상화, EBS 화이팅! 네,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수시에서 이과는 한국사 내신이 필요 없다?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 교과 전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영, 수, 과만 반영하는 데도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 잘 본 거 몇 개 과목만 뽑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버리는 과목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불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 사정관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소위 말해서 수능 과목이죠. 이 수능 과목이 잘해요. 막 1등급도 있고요. 막 평균 2등급 잘하는 친구들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쓸만한 뭐 친구들입니다. 근데 한국사 딱 봤더니 내신이 8등급. 뭐 제2외국어 봤더니 막 7등급.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업 안 듣고 잤다라는 소리고요. 시험 때 찍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얼마만큼 학교 생활에 충실했느냐를 보는 건데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사의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 돼버렸어요. 수능 과목, 이과도 수능 과목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에이, 뭐 수능만 대비하면서 뭐 나중에 EBS 강의 듣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나중에 훨씬 대입에 있어서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공부 팁 하나만 드리자면요. 내신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제가 낼까요? 큰별쌤이 낼까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에요.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선생님들마다 정말 큰 틀에서 중요한 거는 비슷하지만 선생님마다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시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난이도가 진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 정도 공부해야 되는구나의 감을 잡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저는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신 해법은 아까 어느 한 학생이 질문 이렇게 답을 썼더라고요. 뭐라 썼냐면 선생님을 좋아하면 돼요. 정답. 그게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매우 훌륭합니다. 선생님 좋아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마지막 비장의 무기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자, 이거네. 짜잔! 이겁니다. 한국사 출제 확률 높은 이거는 꼭 나온다. 이거 꼭 나온다. 자, 지금부터 머리 맞대고 고민 좀 해봤어요. 귀 쫑긋하시고요. 네, 잘 들으세요. 진짜로 꼭 네.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처음부터 뜯어보시죠. 저 이거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뜯어보세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잘 적으세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1번 문제잖아요. 1번 문제. 네. 아, 20개 문항 무조건이야. 나왔을 때 첫 네. 페이지 1번 문제. 이번 3월에 나왔어요. 네. 이번 3월에도 빗살무늬 도 이 주인공. 정말 제일 아마 우리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기출문제 그림이 아닐까. 역다 그렇죠. 출제 최다 인물입니다. 1순위. 네. 네. 이 신석기 시대 어떤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거는요 꼭 나오는 1번 문제. 맞습니다. 아주 쉬운 그런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어디 뜯으실래요? 뜯으시죠. 제가 뜯을까요? 네. 요거 한번 뜯어볼까요? 아, 좋아요. 자, 또 뭐가 나올까요? 한국사 출제율 높은 이겁니다.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뭐냐면 그럼요. 일제강점기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무엇이냐. 이건 사실 그 틀거리 만들어 놓고 하나씩 툭툭툭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이거는 꼭 나옵니다. 네. 역시 이번 3월 학평에서도요. 이번에는 1940년대 네, 나왔거든요. 꼭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3점, 6점 확보했어요. 6점. 네, 화이팅. 네. 자, 다음요. 다음은 저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요. 네. 뜯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요. 짜잔. 그렇죠. 네. 네, 삼국 간의 경쟁. 아, 이건 이제 이 삼국의 경쟁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나라가 잘 나가면 어느 나라는 좀 떨어지고. 한강이 필요하다. 그렇죠. 한강. 네. 그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역대 그 관계가 맺어지는 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개토대, 고구려 광개토 태왕하면은 신라의 내무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당연히 연결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구려의 장수왕 하면은 백제의 계로왕 이렇게 연결이 되고.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괴로워. 그다음에 신라의 진흥왕 하면은 백제의 성왕 이렇게 짝이 연결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라이벌 삼국과의 경쟁에서는 요게 핵심이에요. 가장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 왕들을 연결해서 그 시대를 조망하는 거 이거는 꼭 나오고요. 요 부분만. 그러니까 왕들이 많기 때문에 삼국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고리만 한번 잡아주시면 충분하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싶어요. 질문이 나왔는데 이 왕들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 질문이 나와요. 수능 개념 부분에 있어서도 왕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편인데요. 일단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고 맞아요. 일단 중요한 건 전성기 때. 그렇죠. 네. 고구려의 전성기, 뭐 광개토태왕, 그다음에 장수왕, 그다음에 백제 근초고왕, 그다음에 신라 진흥왕. 그렇죠. 일단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된 친구들은 이제 그 옆에 조금 중요한 왕들 있죠. 뭐 고구려의 뭐 소스림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백제 아까 얘기했었던 뭐 성왕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신라에서 선생님 이제 그만 왕 얘기합시다. 우리. 그만.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네. 지금. 전성기 왕 일단 여러분들 꼭 네, 기억해 일단 보시기 한강, 바랍니다. 한강의 전성기.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또 한번 떠주시죠. 선생님 이거 뜯어보세요. 아 이거? 네, 맨 위. 샷! 아, 이 세종대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 조선 전기 때 출제 유형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나만 뽑으라. 라고 하면 세종. 그렇죠, 그렇죠. 특히 문화 파트랑 연결해서 낼 수도 있고요. 그럼요. 정치 파트 뭐 다 다 가능하거든요. 연결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세종은 꼭 기억하시라.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게 뭘까요? 마지막. 뜯어주세요. 예측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자, 뭘까요? 궁금하다. 독립? 독립? 독립이라 독립.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한번 뜯어주시죠. 짜잔. 자, 3.1운동과 임시정부.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진짜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받아 그쵸. 대한민국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그럼요.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 꼭 나오고 이번 3월 학생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시정부, 연통제, 교통국 뭐 이런 거 나오죠. 꼭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다음 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음에 해요? 다음에 있나요, PD님? 다음에 있나요? 다음 거 준비해놨는데? 어쨌건 네. 네. 그래서 3.1운동 아니면 임시정부 보통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쉽게 나오면 3.1운동이 좀 많이 나올 거고요. 약간 그래도 좀 두고 싶다 하면 임시정부가 좀 나오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둘 중 하나. 정말 되겠습니다. 꼭 제가 볼 때 출제 확률 높은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99% 나오는 어떤 그런 맞아요. 주제들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중요한 것부터 잡아 나가시면 맞아요. 수능에서 그래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이 천기누설을 한번 해봤고요. 공부법 특강 미라클 한국사를 지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데요, 이거? 재밌죠. 네, 재밌는데요. 자주 불러주세요. 저 큰별쌤이랑 같이 이런 구도 좋아해요. 저는 좀 그래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 공부법 특강 미라클 한국사 이 최태성 선생님하고요, 이 김윤 선생님이 함께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시면서요 정말 힐링하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를 통해서 행복하는 법을 네. 한번 이 한국사를 통해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멘트. 평생 함께해요. 선생님들 사랑해요. 네,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이 한국사 네. 부담은 날리세요. 정말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수능 필수됐다고 특히 이과생들, 예체능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은 그냥 날려버리시고요. 지금까지 큰별쌤과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즐겁게 즐기면서 정말 한국사의 그런 참 재미, 그 과목의 재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법 특강 미라클 한국사 최태성 김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봐요. 여러분들 화이팅!